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네. 소켓 통신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소켓 통신 중에서 제목 없음이 떠버렸네요. 네, 사라졌습니다. 네, 소켓 통신에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UDP 통신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UDP 같은 경우 우리가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이제 소켓 통신의 프로토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먼저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먼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우리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일종의 규약이에요. 규약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로 데이터를 보낼 거야 라고 A가 말을 했어요. B가 그럼 나도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데이터를 받을게 라고 서로 간에 상호 규약을 한 거죠. 이러한 거를 이제 프로토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켓 통신 프로토콜 중 하나로 이제 UDP라는 게 있습니다. 이 UDP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지금은 이제 통신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추후에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자체로는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뭐 어떤 세팅이 있고 이제 툴에서 어떻게 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면 추후에 다음에 더 이어지는 그 심화 과정들을 통해서 심화 과정이라서 뭐 만들진 않고요. 심화 영상인 거죠. 심화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UDP라는 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비연결 지향형이라고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A가 B한테 뭘 보낼 거잖아요. 뭐 B도 A한테 뭔가 보내겠죠. 이럴 때 A는 보냈어요. B한테. 그리고 B가 A한테 보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A는 자기가 보낸 거를 B한테 오케이 하고 확인을 안 해요. 보냈으면 끝이에요. 나는 보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끝나버려요. 그럼 B가 A한테 보내면 다르냐? 아니요. B도 똑같아요. B도 자기가 A한테 보내면 보낸 걸로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그 신뢰성이 떨어지죠, 상당히. 어디까지나 약간 떨어진다는 거지 뭐 이게 완전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뢰가 필수로 되는 환경에서는 쓰긴 조금 그렇다 정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DP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무결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신뢰도 낮아. 그 다음에 무결성도 보장받지가 않는데 그럼 이걸 왜 써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이유가 뭘까요? UDP는 A가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B한테. 그럼 B 보냈죠. 오케이. 끝이에요. 오케이 확인 안 하죠. 보냈어요. 상관없어요. 또 보내. 또 보내요. 또 보내요. 또 보내요. 이제 네트워크, 이 사이 연결된 걸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에 부하가 적어요. 왜 적어요? 내가 보내면 끝이니까. 보내고 돌아오는 거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에 부하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때 많이 쓰죠?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야 될 때, A가 B한테 데이터를 계속 보내야 될 때,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죠. A가 만약에 1을 보냈어요. 그 다음 또 1을 보내요. 또 1을 보내요. 값이 바뀌었어요. 2가 됐어요. 그럼 또 2를 보내요. 또 2를 보내요. 또 2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이 바뀌면서 보낼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떠한 이 약간의 값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생겨서 전혀 이상 값이 한번 잠깐 들어왔다고 쳐요. 근데 다시 새로운 값이 써지면서 또 2로 돌아올 거잖아요. 이때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UDP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나중에 TCP, UDP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할 건데 우선 UDP의 장점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DP를 쓰려면은 이제 그 소켓 어드레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잠시만요. 적을게 다시. 소켓 어드레스. 이게 뭐냐면은 IP 어드레스 플러스 포트 넘버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소켓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차라리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직접 보시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 아래 보시는 거는 이제 UDP의 패킷 헤더예요. 머리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비연결 지향형이고 응답 확인해서 네트워크에 부하를 안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어서 무결성이 보장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소켓 어드레스 필요하죠. IP 어드레스는 포트 넘버. 그리고 헤더의 구조는 소스 포트, 목적지 포트, UDP 길이, 체크섬, 데이터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섬은 UDP 헤더랑 데이터랑 다 포함해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켓 통신할 때 우리가 보통 소켓 통신할 때 뭐가 있죠? 잠깐만요. 미쓰비시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소켓 통신할 때 뭐가 있죠? CPU에 있는 내장 이더넷. 이게 가장 첫 번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QJ71 에코 71-100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더넷으로 쓰는 가장 유명한 것들이죠. Q 시리즈 중에서입니다. 물론 R로 넘어도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Q 시리즈에서 그 내장 이더넷으로 UDP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UDP 같은 경우 UDP, UDV, UDH, UDPV 등의 CPU는 이제 내장 이더넷 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 CPU에 내장 이더넷 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포트로 제가 이제 TCP 혹은 UDP로 이메일 데이터를 송수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거를 소켓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 재밌는 게 소켓을 제가 보내잖아요. 데이터 보내는 건 바로 가요. 근데 들어오는 거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켓 통신 수신 영역이라는 별도의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 커넥션 1번부터 16번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어떠한 수신 명령을 내리면은 그때 수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켓 통신은 뭐 TCP나 UDP 등 식별하는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요. 송신층은 뭐가 있죠? CPU 모델의 송신층이죠. 포트 번호와 수신처의 포트 번호 지정하고 수신은 포트 번호를 지정하고 해당 포트에 전송된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트 A에서는 디바이스 1이죠. 디바이스 1 포트에 자 UDP 데이터를 송신을 해요. 그죠? 포트 번호 L, 포트 번호 A가 디바이스 1 IP 주소 있고 포트 번호 L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CPU는 자기 IP가 하나고 포트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이건 총 하나부터 16개까지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포트가 있고 IP 주소 하나와 포트 번호로 다른 장비들과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보시면은 UDP 지정할 때 오픈 시스템 있죠. 이 오픈 시스템은 소켓 커뮤니케이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스테이션 포트 넘버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포트 번호예요. 지정하는 그 이더넷 CPU가 달린 포트 번호예요. 그죠? 자신의 포트 넘버니까 당연히 CPU의 포트 번호겠죠. 그 다음에 목적지, 상대 IP 주소, 그 다음에 상대의 포트 넘버. 근데 이제 특이사항 중에 이제 16진수로 1388에서 1391하는 시스템 용도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용을 하셔도 막혀요. 보세요. 1388, 1391 한번 맞춰볼게요.
자, 헥사로 바꿔주고, 자, 1388. 그 다음에 1391. 엔드. 그죠? 해당 스테이션 포트는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못 쓰는 거 알았으니까 이 0x1388부터 0x1391은 사용 금지인 점 꼭 알아놔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자, PLC 파라미터 세팅에서 빌트인 이더넷 오픈 세팅 들어갔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프로토콜은 아까 UDP에서 UDP 얘기하고 오픈 시스템은 소켓 통신할 거예요. 그래서 제 포트 모델은 10진수로 4096, 그 다음 상대 IP 어드레스, 상대 포트 번호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한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세팅을 다 끝냈다고 모든 게 끝나진 않죠. 명령어도 별도로 항상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송신 명령어인 SOC SND 라는 명령이 있는데 소켓 샌드의 약자겠죠. 그리고 이 명령은 펄스 명령이에요. 한 번만 갑니다. 그래서 이 펄스 명령의 구조를 보면요, SP 소켓 샌드 유형 S1, 2, 3, D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은 더미,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죠. S1은 커넥션 넘버예요.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죠? 세팅 레인지가 1에서 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파라미터의 오픈 세팅 1에서 16 되어 있죠. 그래서 총 16개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6, 그 다음에 S2번은 디바이스 컨트롤 데이터 시작 번지고요. S3는 디바이스의 전송 데이터 시작 번지예요. 그리고 D는 비트죠. 근데 무슨 비트예요? 한 스캐닝 동안 이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설명을 보면요. 자, S2 플러스 0이니까 S2면 어디죠? S2죠, 두 번째 자리. S2는 시스템 영역이니까 상관없고요. S2 플러스 1. 자, S2 플러스 1은 뭐예요? 완료 비트, 완료 상태예요. 그래서 0000이면 완료고 0이 아닌 값이면은 에러 코드다. 그 다음에 S3. S3의 0은 뭐죠? 제가 전송할 데이터의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바이트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로 쓰시는 거예요. 워드 단위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S3 1부터 S3 N까지는 샌드 데이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맞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SP 소켓 샌드 유형, 자, K1 당연히 K1이겠죠? 왜 K1이에요? 제가 오픈 세팅해서 1번만 UDP에 열어놨으니까 K1이겠죠? 그 다음에 D3000, D300, M300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D3000이 뭐였어요? 시스템 영역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소켓 샌드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아까 여기 보시면은 S2에 플러스 1이 컴플리션 스테이터스잖아요. 그러면 3001이겠네요. 3001이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3001에서 어떠한 특정 에러 코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죠? D300은 K6, 6바이트죠. 여기 한 줄이 원래 더 들어가야 되죠? 사실. 잠시만요. 2032, 3032 되어야죠. 그죠? 이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6바이트의 명령을 날릴 거니까 2바이트, 2바이트 총 3워드의 명령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301, 302, 303 그래서 D300 여기 보시면 S3의 0번은 샌드 데이터 길이라서 샌드 데이터의 길이 6바이트 잡았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3 플러스 1부터 N까지니까 자 301, 302, 304 어떤 데이터를 넣고 샌드에서 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D 비트가 살았어요. 그러면 300이니까 시작하고 나서 에러가 떴을 때는 뭐죠? 300 다음 비트가 살겠네요. 근데 301이 안 사는 게 에러가 안 뜨는 거겠죠? 뭐 이 부분은 에러 처리할 때 쓰시면 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켓 샌드 명령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켓 샌드의
시작 상태를 보면요. 오픈 완료 신호가 뜨고 시퀀스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자, 소켓 샌드 명령이 날렸어요. 그러면 데이터로 전송을 하겠죠. 전송을 하고 한 스캔 동안 OK 완료 명령이 뜰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뜨면은 에러 명령이 따로 뜨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M300이 OK 명령이었고 301이 에러겠네요. 그래서 정상이면은 에러가 뜰 거고 비정상이면은 완료 비트가 뜰 거고 만약에 비정상이면은 완료 비트와 동시에 에러 비트도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신 명령. 네. SP. 이제 전송 명령 확인했으니까 수신 명령을 볼게요. 수신 명령도 마찬가지로 이 소켓 리시브고요. 펄스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형에는 더미, S1은 커넥션 번호, S2는 디바이스 컨트롤 데이터의 시작 영역이죠. D1은 저장 영역이고 D2는 완료된 비트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S2 0은 시스템 영역, S2 플러스 1은 완료 상태죠. 이건 뭐 똑같죠. 전송이랑. 그 다음에 D1 세 번째 칸이죠. D1 플러스 0은 데이터, 전송 받은 데이터의 길이죠. 그 다음에 D1 플러스 1부터 쭉 내용들이 리시브 데이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SP. 소켓 리시브 유형 당연하죠. K1 당연히 K1이겠죠. 왜 K1이에요? 제가 소켓을 처음부터 1번 채널 열었으니까. 그 다음에 D5000 상태 표시니까 D5001에서 에러가 뜨면 D5001에서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 D500은 저장할 데이터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가 쭉쭉쭉 저장이 될 거고 완료 비트인 M5000이 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오픈 컴플리션 비트는 당연히 써 있어야 되고요. 오픈 컴플리션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리셉션 스테이터스 시그널, 그러니까 뭔가 지금 확인된 거죠. 그때 소켓 리시브 명령을 살리면은 데이터를 읽어오고 완료 비트 혹은 에러가 뜨면 에러 비트까지 같이 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켓 인포메이션이라 가지고 소켓에 대한 연결된 소켓에 대한 커넥션 정보 읽기용인데 이 부분은 한번 매뉴얼 찾아보셔가지고 가볍게 내용만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송신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데이터 송신 명령에서는 K1 있죠. 아까 말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죠. K1은 빌트인 포트 오픈 세팅 지정한 프로토콜. 제가 아까 1번 계속 강조했잖아요. 1번 프로토콜 번호를 쓸 거고요. 그리고 오픈 컴플리트인 SD1282.n이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 SD1282.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프로토콜 번호랑 짝을 맞춰요. 그래서 1번 프로토콜 쓸 거면 0, 2번 프로토콜 쓸 거면 1, 3번 프로토콜은 잠깐만요. 4죠. 마지막으로 K16이니까 16 프로토콜은 정정할게요. 3번 프로토콜은 2죠. 그 다음에 K16일 경우엔 프로토콜이 SD1282.F를 읽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A1288.A는 이더넷 포트 커넥터 신호로 연결된 신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수신 쪽도 한번 볼게요. 데이터 수신 쪽을 보시면은 자, 데이터 수신에서도 똑같이 동일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K1, 그 다음에 82.02 오픈 컴플리트는 똑같이 아까 짝 맞추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가요. 1286.n 오픈 컴플리트 비트가 아니고 리시브 스테이터스 상태죠. 이 리시브 스테이터스 상태를 프로토콜 번호 짝을 맞춘다.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K3를 쓰면은 1282.2, 1286.2 써야 돼요. 항상 이 오픈 컴플리트랑 리시브 스테이터스 시그널이랑 내가 지정한 프로토콜 번호 이것들은 항상 짝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짝이 안 맞으면은 정상적인 동작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짝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더넷을 얘기할 때는 CPU 내장 이더넷과 QJ722100을 쓰는데 Q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고 이건 항상 때에 따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Q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켓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내장 이더넷
통신 중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중에 UDP 얘기했어요. 그래서 UDP는 비연결제한 경우로 속도가 빠르고 네트워크의 부하를 안 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이 어렵다. 그리고 보내는 데이터가 있고 받는 데이터는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소켓, 통신, 수신 영역에 저장을 했다가 읽어온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소켓은 프로토콜이 UDP, 그리고 오픈 시스템 소켓 커뮤니케이션, 호스트 스테이션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포트가 써줘야 되는데 포트 번호 중에서는 0x1388부터 0x1391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령은 소켓 샌드 명령과 소켓 리시브 명령 두 가지가 있었고요. 소켓 명령을 쓸 때 주의점은 프로토콜 번호와 오픈 컴플리트 비트는 항상 짝을 맞춰야 된다. 수신 영역에서는 프로토콜 번호와 리시버 스테이터스 시그널이 짝을 맞춰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항상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IP 다 맞고 포트도 다 맞는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